파인만입니다. 금요일 오전이죠. 네, 저는 아침에 부모 교육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촬영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치료센터에 가장 먼저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나 원장이 권유하는 게 아마 종합심리검사, 그래서 지능검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지능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듣는 데 있어서 지능지수가 전체적인 그런 평균에서 얼마만큼 편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냐 지적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진단을 내리고 평가를 해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그게 검사를 통해서 현재 비슷한 또래의 연령에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정상 범위에 있는 그런 기준선에서 얼마만큼 편차가 발생해서 플러스 쪽으로 편차가 생겼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편차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 센터에서 있는 임상심리사나 이런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런 그런 지능 지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뾰족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아이가 현재 그 정도의 지능 지수를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적해 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이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몇 번 하세요, 감통 몇 번 하세요, 인지 몇 번 하세요, 놀이 몇 번 하세요, 사회성 몇 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치료를 그대로 받으라고만 한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를 대부분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 이 정도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과연 그 지능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그런 인지기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꼭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LPAD라고 하는 FI 프로그램에서 만든 학습 잠재성 검사를 꼭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어떠한 인지적인 기능은 그래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인지적인 기능은 정말 아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치료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먼저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치료보다도 제가 하는 중재가 훨씬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구분해서 아이에게 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인지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종합심리검사만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지수 안에 갇혀서 그냥 획일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반복되고 나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흘러버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고 자꾸 평균에 맞춰가기 위해서 내 아이가 무엇을 떨어지느냐, 그 떨어지는 걸 자꾸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뒤늦은 후회죠. 하지만 치료센터에서나 병원에서나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단 내리고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고 그냥 치료사에게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치료사가 정말 얼마나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지적인 수준이나 모든 수준들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센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아이를 치료하는 치료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모르고 시작했을 경우에 정말 그 치료사가 기대와 다르게 실력이 형편없고 배운 것도 정말 별로 없다면 이 아이한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그대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치료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상당히 획일적이고 고정화돼 버리는 순간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삼류 치료사들, 공부하지 않는 치료사들, 석박사 학위만 가지고 엄마들한테 자랑하는 치료사들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인지적인 기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어떠한 인지치료든 언어치료든 놀이치료든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들은 전부 다 방향을 잘못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똑같은 60대의 지능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획일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치료센터에서는 분명히 학교를 대비하는 교육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학교를 전혀 대비하는 교육은 아니었다는 거고 학교에서는 몰랐다라는 거고 이제서야 경계선 지능인 걸 알고는 학교에서는 손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센터에서 하는 그런 종합심리검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치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원장들 보면 그냥 검사 끝나니까 바로 뭐 인지 몇 회, 뭐 놀이 몇 회, 언어 몇 회, 뭐 감통 몇 회, 뭐 사회성 그룹 몇 회 이렇게 그냥 패키지로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는 아이한테 고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몇 바퀴만 몇 회만 돌아가면 이 아이들은 치료센터에서 점점점 존재감이 잃어가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런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학교를 돌아가서 적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기존의 그런 획일적인 그냥 방식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그냥 이거 먼저 해 이런 것들 먼저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이한테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과연 그것은 아이를 위한 치료인지 아니면 치료사가 혼자 좋아서 하는 치료인지에 대해서 치료사는 상당히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과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실력이 역부족이라면 과감하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고 전화를 오고 그랬을 때 그냥 이 지수 안에 갇혀서 지능 지수 안에 갇혀서 정말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 이게 치료센터의 시스템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아이의 개개인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편의주의의 교육과 치료가 팽배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FI 프로그램이 빨리 많은 치료센터에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그 지능 지수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만큼 1, 2점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수학 문제 어쩌다 잘 풀어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뒤늦게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안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이 아이가 무방비 상태로 학교에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 수업 시간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1, 2년 전에 검사한 결과가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고요. 과연 이 아이가 계속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학습 성향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중재를 받지 않았다면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핀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현재 많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인지적인 기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참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능을 올려보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기존에 많은 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지와 학습 치료 형태로 지능을 올리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들의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는 요즘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는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파일만 다 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 6, 7세 애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파인만 다스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핵심. 다른 어떠한 5, 6, 7세 장애아동들에게 해줄 수 없는 인지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5, 6, 7세부터 쭉 이어서 초등학교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저는 다 보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과연 이 정도만큼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대형 병원에서도 인지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센터들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실력이 없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치료사들을 채용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돈을 버는 센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돼서 부모님들이 올바로 여기는 진짜 프로들이 와서 치료를 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여전히 선조들이 그냥 와서 싸게 내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센터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지능 검사를 자꾸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느냐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너무나 이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적어도 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좀 봤다면 정말 그 검사를 진행한 임상심리사가 좀 더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원장들이 대충 설명해서 이 검사 받고 날짜 정해주고 끝. 그럼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알고 뭐 진짜 일주일에 뭐 10번 막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 보면 아무 쓰잘데 없다라는 거. 그냥 하라니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장도 그냥 하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매주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크를 못 한 거죠. 이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는 대규모의 치료센터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전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체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뭔가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느끼시고 뭔가 그때부터 전문가들 그 분야에서 나름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들 후회를 하시죠. 저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치료센터들은 분명히 섬유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고 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유지됐을 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일주일에 주 1회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곳에서 뭐 인지치료를 주 1회만 합니다. 그냥 편하니까 그때만 오세요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인지의 인자도 모르는 치료사들, 원장들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곳은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주 1회 수업으로 나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주 2회가 될 수도 있고 주 3회가 될 수도 있고 주 4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엄마들이 제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은 정말 내 아이를 내 현재 내 아이의 가장 필요로 한 중재자가 누구인지를 꼭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할 대로 그냥 해보겠다. 저는 집에서 좀 가까우니까 해보겠다. 갔더니 이것저것 다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치료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최고의 전문가에게 가서 받는 게 가장 부모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능 지수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요. 그 현재 그 지능 지수에서 가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현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료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